차 좀 빼주세요. 이강철의 조용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하루 중 가장 바쁜 출근 시간대였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들이 오가는 가운데 출입구 한복판에 당당히 주차된 벤츠 앞에서 72살의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차에서 내린 유세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품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며 날카로운 메아리를 만들어냈죠. 38세의 그녀는 이 빌딩에서 가장 넓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통로입니다. 강철이 다시 한번 정중히 말했습니다. 낡은 점퍼와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세린의 화려한 차림새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죠. 약간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세린이 혀를 차며 핸드백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미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통화를 받으며 강철을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벤츠는 여전히 출입구를 막고 있었죠. 강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때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이 일에서 그는 매일 이런 모습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철 씨, 또 세린 대표님이군요. 관리소장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5세의 그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위치에 서곤 했죠. 강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넘겼죠.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박하늘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이 빌딩에 입주한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세린의 차 때문에 자신의 차를 빼낼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 씨.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강철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막혀서 못 나가시겠네요. 강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현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죠. 이런 일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저기요, 차 주인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강철이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연했죠. 이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세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강철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뭐예요? 문이 열리며 세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전화기를 한 손에 든 채로 말이죠. 죄송합니다. 차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셔서요. 강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아이고, 정말 시끄럽네요. 알았으니까 나중에 처리하겠다고요. 세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당장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 회의 중이라고요.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럼 열쇠라도 주시면 제가 대신. 아니, 정말 웃기네요. 벤츠를 관리인이 운전한다고요? 세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강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죠. 뒤에서 세린이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여전히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강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의미를 전했지만 시계를 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죠. 이때 다른 입주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죠. 세린의 차 때문에 자신들의 차를 빼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세린 대표님이에요? 어쩌면 좋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강철 씨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죠. 다만 그의 주먹이 조금씩 꽉 쥐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틀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번에는 벤츠가 아예 2개의 주차 구역을 걸쳐서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조용히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명품 핸드백과 하이힐, 그리고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지위를 과시하는 도구들이었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주차하시면 다른 분들이 어쨌다고요?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세린이 강철의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저희 회사가 이 빌딩에서 제일 큰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작 주차 하나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을성 있게 대답했죠. 규칙은 모든 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규칙이요? 아, 정말 웃기네요. 세린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주차장 관리인이나 하는 늙은이가 나한테 규칙을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 할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강철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든 주차 정리 도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틀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아이고, 정말 고집불통이네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린이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 얼마인지 알아요? 3억이에요, 3억. 할아버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됩니다.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세린의 얼굴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차를 빼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늘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아, 또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분이에요? 저는 2층 H테크에서 일하는 박하늘입니다. 아, 그 작은 회사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세린의 질문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었고
직원은 5명뿐이었죠. 5명입니다. 5명이요? 아이고, 그럼 월세도 제대로 못 내겠네요. 세린이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죠.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급수라는 게 있다고요. 강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보다 단호했죠.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세린이 머리를 감싸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간다고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세리는 그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났죠. 아니, 정말 교육을 안 받으신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때 관리소장 김민석이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위층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이죠.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아, 소장님, 잘 오셨네요. 이 할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세린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철 씨가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네,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고객 응대 교육 같은 거 안 시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강철은 그런 민석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소장님도 이 할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식으로 시비 걸면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세린이 민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불평이었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우리 회사가 이 빌딩에서 제일 큰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직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강철과 세린 사이에서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은 그런 민석을 보며 무언가를 참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제 차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세리는 그녀를 째려보며 혀를 찼죠.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세린이 차 키를 꺼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를 제대로 된 위치로 옮기지 않았죠. 대신 다른 주차 구역을 또 막는 위치로 차를 옮겼습니다. 이제 됐죠? 세린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저기요, 저것도 다른 차 자리인데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녀를 노려보며 화를 냈죠.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다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층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였죠. 다 늙은 게 민폐야, 민폐. 세린이 강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 벽면에 부딪히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철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어졌죠. 72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들어본 말 중 가장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입을 벌린 채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나이 드신 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린 대표님, 그건 좀.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세린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뭐가 좀이에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이 나이에 주차장 관리인이나 하면서 사람들 귀찮게 하는 게 민폐가 아니면 뭐예요? 세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평생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손은 지금 간신히 참고 있는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대로 된 일자리나 구하세요. 이런 데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요. 세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월감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차를 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모두 세린의 차 때문에 자신들의 차를 빼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한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보았죠. 강철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매일 이런 식이면 어떻게 견디시는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화가 났죠. 뭐예요,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월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장 무시당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세린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죠. 강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강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가 주차 정리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강철 씨? 하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하늘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뭐야, 그냥 가는 거예요? 세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역시 나이 먹으면 포기하는 것도 빨라지나 봐요. 세린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돌아보지도 않았죠. 그럼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요. 아침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요. 세린이 승리자가 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죠. 민석은 강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강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었죠. 강철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지하 주차장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이제 됐죠? 다들 만족해요? 세린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하늘이 세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가 역력했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죠. 뭐가 너무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세린이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철 씨는 그냥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세요? 모욕적이라고요? 사실을 말한 게 모욕적이에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아이고, 정말 웃기네요. 나한테 도덕 수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죠. 이때 다른 입주사 직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 대표님, 저희도 같은 건물을 쓰는 사람들인데 서로 배려하며 지내면 안 될까요? 배려요? 내가 누구한테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세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철 씨는 항상 정중하게 부탁하셨잖아요. 정중하다고요? 그게 정중한 거예요? 고객한테 지적질하는 게? 세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죠. 민석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시죠. 차량 문제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죠. 사람들이 하나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죠. 세린만 혼자 남아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강철은 그날 오후 일찍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개인 소지품들이 들려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그만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석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이 이긴 것 같은데도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은 집에서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죠. 무언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 일을 하세요? 몇 달 전 손자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인 손자는 할아버지가 왜 굳이 관리인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단다. 그때 강철이 대답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색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강철은 평소보다 늦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강철 씨, 하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일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철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이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죠. 어제 일은 괜찮으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결심을 한 사람의 것이었죠.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세린의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출입구 정중앙에 차를 세웠죠. 마치 어제의 승리를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 차에서 내리며 강철을 흘겁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아직도 여기 있네요?
세린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강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어제 그렇게 화내더니 결국 돌아왔네요. 역시 나이 먹으면 갈 데가 없나 봐요. 세린의 말에 하늘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여전히 조용했죠. 강철 씨, 오늘도 차 문제로 시비 걸 건 아니죠? 어제 교훈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린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철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때 강철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세린은 그의 반응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죠. 그래야 서로 편하잖아요. 하지만 강철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겁니다. 다른 분이요? 세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시작했죠. 오전 10시쯤 지하주차장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철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죠. 수고하십니다. 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그 남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남성은 세린의 차를 보더니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 앞 유리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죠.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세린이 사무실에서 내려와 따지듯 물었습니다. 남성은 그녀를 보며 정중히 대답했죠. 주차 위반 단속입니다. 이곳은 통행로인데 주차하셨네요. 주차 위반이라고요? 여기는 사유지예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침착하게 설명했죠. 사유지라도 소방법과 건축법상 통행로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10만 원?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항의하고 싶으시면 구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 명함을 받아보고 더욱 놀랐죠. 구청 주차 단속반이라고요? 네, 신고 접수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남성의 말에 세린은 강철을 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익명신고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이 믿기지 않았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월세를 내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주차 위반과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단속반 직원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죠. 세린이 민석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당장 내려와 보세요. 잠시 후 민석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은 복잡했죠. 이게 뭔 일이에요? 세린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단속반 직원과 강철을 번갈아 보았죠. 주차 위반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의 배후를 짐작하고 있었죠. 소장님이 해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미 처리된 사안이라서요. 민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린은 더욱 화가 났죠. 그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석의 대답에 세린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단속반 직원이 떠난 후 지하 주차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린은 자신의 차에 붙은 스티커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죠. 강철 씨. 세린이 강철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죠. 네. 강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마 신고한 게 아니겠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를 의심하고 있었죠. 정말요? 정말입니다. 강철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죠. 세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오늘 정말 재수 없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강철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죠. 이날 오후 세리는 계속해서 짜증을 내며 지냈습니다. 10만 원의 벌금은 그녀에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은 집에서 조영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배야, 나야. 아, 형님. 오랜만이세요. 조영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조영배의 놀란 기색이 전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응, 결심했어. 강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강철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관리인 복장 대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하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늘이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하늘씨.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시네요. 하늘의 말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거대한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그 차는 세린의 벤츠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 차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강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저게 강철 씨 차예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강철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건물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죠. 위엄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기요. 세린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강철의 차가 자신의 주차구역 앞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여기 주차 금지예요. 어제 저도 벌금 먹었다고요. 세린이 화를 내며 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그녀를 무시한 채 건물 정문으로 향했죠. 저기요, 못 들었어요? 세린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강철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죠. 들었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차 옮기세요. 옮기지 않겠습니다. 강철의 단호한 대답에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뭐라고요? 관리인이 무슨... 저는 오늘부터 관리인이 아닙니다. 강철이 세린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강철은 정문으로 가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대었죠. 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세린이 민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강철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장님, 저게 뭔 카드예요? 세린이 다시 물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강철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특별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최상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전용 버튼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강철이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철은 사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린이 민석을 다그쳤습니다. 민석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망설였죠.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세린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죠. 무슨 일인지 저희도 궁금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10분 후 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소장님, 뭐예요, 그거? 세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건물주, 면담 요청서입니다. 건물주요? 갑자기 왜요? 세린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세린 대표님께서 직접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나요? 왜 나를?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죠. 지금 당장이요? 네, 지금 당장요. 민석의 대답에 세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왜 만나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오시라고 하네요. 민석이 회피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세린은 마지못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한 세린은 넓은 사무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죠. 거대한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고 경악했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강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죠. 위험 있는 정장을 입고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린 대표님. 강철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죠. 저기요, 이게 무슨... 앉으세요. 강철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죠. 세린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이강철입니다. 강철의 소개에 세린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으로 알고 있던 그가 건물주라니요. 그런데 어떻게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강철이 책상 위의 서류를 세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세린이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소유주란에 분명히 이강철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진짜예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식적인 면담입니다. 강철의 말에 세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린의 주차 위반과 갑질 행위들을 정리한 보고서였죠. 세린은 그 서류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가 얼마냐고 했지? 나도 궁금하네. 강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내가 그 차에 갇혀 사는 동안 나는 이 건물 5채를 지었다. 세리는 강철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벤츠가 순식간에 초라해 보였죠. 강철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린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죠. 지난 1년간 당신이 한 행동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강철이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세린의 주차 위반 기록이 적혀 있었죠. 총 87회의 주차 위반. 다른 입주사들의 민원 접수 32건. 세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기록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관리 직원에 대한 모욕 행위 13건. 강철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세린은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들었죠. 특히 어제 다 늙은 게 민폐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세린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철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서였죠. 계약서 제15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15조에는 임차인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사항이 적혀 있었죠. 건물 내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관리 직원에 대한 모욕 행위 등이 반복될 경우 강철이 조항을 읽어주었습니다. 세린은 그 내용을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왜 안 됩니까? 제가 여기서 나가면 회사가 망해요. 세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것은 제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철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세린은 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강철은 그런 세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일어나세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세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죠. 나에게는 사과하지 마세요. 강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사과가 있을 겁니다. 세린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죠. 하늘 씨, 민석 소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입주사분들. 강철이 한 명씩 거명했습니다. 세린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그분들 모두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주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요? 네, 오늘 안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의 행동 개선 약속을 받아내세요. 강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한 분이라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세리는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는지 깨달았죠. 참, 그리고 하나 더. 강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법무법인의 공문이었죠. 당신의 갑질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적 조치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강철의 말에 세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하신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강철의 마지막 제안에 세린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과하겠습니다. 세린이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가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철이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세린은 먼저 하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많이 피해를 준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늘 씨, 세린이 H테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하늘이 나와 그녀를 보고 놀랐죠. 세린 대표님? 죄송합니다. 세린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늘은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주차 문제로 항상 불편을 드렸고 무시하는 말도 했고 세린이 구체적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세린의 간절한 사과에 하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죠. 그동안 세린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모욕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 대표님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요? 세린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거든요. 하늘의 말에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세린은 건물 안의 모든 입주사를 돌아다니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운명이 걸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강철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린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와 강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지난 3시간 동안 건물의 모든 입주사를 돌아다니며 사과한 결과였습니다. 강철은 여전히 관리인 복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세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철의 말에 세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회장이라서 존중받아야 하고 관리인이라서 무시받아도 되는 겁니까? 강철의 질문에 세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죠. 이때 하늘과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 하나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린의 사과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세린 대표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하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은 그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죠. 정말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렸죠. 강철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민이 담겨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이 입을 열자 세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세린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건을 제시했죠. 앞으로 한 달간 이 건물의 청소를 직접 하세요. 청소요? 세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죠. 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건물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입주사분들께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배우세요. 강철의 제안에 세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것도 싫으시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강철의 단호한 말에 세린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청소하겠어요. 세린의 대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세린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했죠. 그리고 하나 더. 강철이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벤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요? 세린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은 세린의 대답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온화한 표정이 떠올랐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네, 절대 약속 어기지 않겠습니다. 세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하늘이 강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철 씨,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합니까? 강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강철의 진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강철입니다. 회장도 관리인도 아닌 그냥 강철이에요. 강철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죠. 그럼 내일부터 다시 관리인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늘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철의 말에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세린이 다시 한번 강철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요. 기회는 제가 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강철의 말에 세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교훈을 얻었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강철이 세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린은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때 조영배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철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배야, 고마웠다. 강철이 조영배와 악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궁금했죠. 제 친구입니다.
오늘 일을 도와준 고마운 친구죠. 강철의 소개에 사람들이 조영배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하늘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강철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세린 대표님도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린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믿고 싶어 했죠. 강철이 관리용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죠. 이제 정말 끝나는군요. 민석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강철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석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강철 씨야말로. 민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강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준 것에 감사했죠. 앞으로도 이 건물 잘 부탁드립니다. 강철이 민석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올라갔죠. 지하 주차장에는 강철과 세린만 남았습니다. 세린은 여전히 강철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세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것만이 진짜 성공입니다. 강철의 마지막 조언에 세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어른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 달 후, 이른 아침 6시, 세린이 청소용품을 들고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죠.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고급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린이 밝게 인사하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진 모습이었죠. 한 달간의 경험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세린 대표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하늘이 출근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린은 그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네,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 청소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해져요. 세린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부끄러운 듯 웃었죠.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이때 지하 주차장으로 익숙한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철의 모습은 한 달 전과 같았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세린도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세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세린의 대답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나요? 겸손함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세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행복이요? 강철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것. 그게 제일 행복한 거더라고요. 세린의 말에 하늘도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죠. 이때 민석이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이거.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강철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철은 그것을 받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뭡니까? 하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철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죠. 세린 대표님 회사가 올해 최우수 중소기업상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입니다.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했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이게 어떻게... 세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죠. 한 달 동안 대표님이 달라지면서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고객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세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회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죠.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세린이 강철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모두 당신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세린의 말에 강철은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겸손해졌다는 것을 느꼈죠.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하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세린 대표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강철이 당부했습니다. 세린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때 다른 입주사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세린의 수상 소식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죠. 축하해요, 세린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세린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세린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요. 사람들은 세린의 진심을 느끼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철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달성된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하늘이 강철에게 말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 씨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세린이 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왜 저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그냥 쫓아내셔도 됐을 텐데. 세린의 질문에 강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세요.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강철의 마지막 당부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린이 마지막으로 강철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 잃지 마세요. 강철이 세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강철도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늘 손자와 함께 보낼 시간이 기다려졌죠. 할아버지, 차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죠. 오늘 어디 갈까? 놀이공원 가요. 손자의 밝은 목소리에 강철은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죠. 차가 건물을 떠나면서 지하 주차장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하늘은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로 향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준 강철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도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갈 것이었죠. 내 남편이 동화백화점 상무야!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강남 한복판 고급 백화점에서 울려 퍼진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친 50대 여성이 28살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주변 고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당장 무릎 꿇고 내 구두를 닦으라고. 황당한 요구에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소한 카디건을 입은 한 노년 신사가 조용히 매장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과연 이 갈등의 끝에는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오만했던 그 여성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동화백화점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위엄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반짝였어요. 건물 외벽에 새겨진 금색 로고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동화백화점이라 정말 동화 같은 곳이야. 지나가던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이곳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샤넬부터 에르메스까지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이 모두 입점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자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명품관 입구의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화백화점 명품관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매장 문이 열렸어요. 입구를 지나면 마치 유럽의 고급 부티크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진열대마다 배치된 명품 가방들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28살 지은은 새벽부터 매장에 나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정 치마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그녀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니큐어 하나 없는 깨끗한 손으로 진열대를 꼼꼼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또 일찍 왔구나. 항상 고마워. 일찍 출근한 동료 미경이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은 이곳에서 일한 지 몇 개월 되었지만 벌써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고객분들이 오시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서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가방들이 정확한 각도로 배치되었어요. 조명이 제품을 가장 아름답게 비추도록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패턴, 샤넬의 퀼팅 디자인, 에르메스의 버킨백까지 세계 최고의 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꼼꼼하다. 지은이 덕분에 우리 매장이 항상 완벽해 보이는 거야. 매니저 김 과장이 지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지은의 성실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감사해요. 이 모든 제품들이 소중하잖아요.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가격이 얼마나 비싸든 모든 상품이 똑같이 소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반 매장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지은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구김 하나 없는 정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다. 지은은 속으로 다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장 밖 주차장에는 벤츠, BMW, 포르쉐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곧 오픈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매장 문이 열렸어요. 첫 고객이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지은은 자세를 바로 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샤넬 가방 좀 보여주세요.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 고객이 진열된 가방을 가리켰어요. 지은은 정중하게 가방을 꺼내어 고객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들여온 이번 시즌 신제품이에요. 램스킨으로 제작되어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내부 수납 공간도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지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과 친절한 태도는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역시 지은 씨 설명을 들으니까 확신이 서네요.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포장해 드릴게요. 지은은 고객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정성껏 상품을 포장하며 고객에게 건네는 순간까지도 세심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을 고르러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 기념 선물로 가방을 찾고 있는데요. 축하드려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은은 부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가며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고객의 취향과 용도를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어요. 매장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고급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고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지은 씨는 정말 전문가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차이를 알겠어요. 세 번째 고객도 지은의 서비스에 만족해 했습니다. 지은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객을 배웅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매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고객들이 쇼핑을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지은과 동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대단하다. 고객들이 다 지은이만 찾네.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지은을 지명해서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좋게 봐주셔서요. 지은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노력과 실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서비스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봤거든요.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고급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마세라티까지 정말 다양한 명차들이 주차장을 채워갔어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창밖을 내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화려한 차들과 우아한 고객들을 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서비스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은아, 저기 손님이 부르셔. 동료의 말에 지은은 재빨리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의 평온하고 성실한 일상이 곧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맞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밖으로는 또 다른 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차에서 내릴 사람이 지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경 매장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매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진주 목걸이를 걸친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고급 원피스와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머, 박 사모님 오셨네요.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백화점 상무의 부인이라고 했죠. 박 사모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거니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분이 상무님 부인이야. 조심해. 동료 미경이 지은의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사모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박사모의 시선이 진열된 에르메스 가방에 머물렀어요. 그녀는 가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직원. 박사모가 지은을 향해 손짓했어요. 지은은 정중하게 다가가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가방 좀 꺼내봐. 박사모의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어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에르메스의 인기 모델이에요.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됐어. 설명은 그만하고. 박사모가 지은의 말을 자르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은 당황했지만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박사모는 가방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가방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지은이 급히 가방을 주우려 하자 박사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같은 애가 이런 비싼 가방을 만져도 되는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할게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박사모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조심한다고? 내가 뭔데 이런 명품을 다루는 거야? 박사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혹시 다른 제품을 보여드릴까요? 지은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다른 제품?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추천을 해? 박사모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 김 과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요? 이 직원이 고객인 나를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있어요. 박사모의 거짓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박 사모는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것 아니야? 지은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 사모는 다른 가방들을 둘러보며 계속 지은을 의식했습니다. 마치 지은이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이 매장 직원들 수준이 이 정도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박 사모의 중얼거림이 주변에 들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모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 이리 와봐. 박 사모가 다시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마지못해 다가갔어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역시 신입이구나. 그래서 예의가 없는 거야. 박 사모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매장 전체의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박 사모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순간이 왔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교활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박 사모는 에르메스 가방을 집어들고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이 가방 좀 들어봐. 박 사모가 가방을 지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가방을 받았어요. 자, 이제 무릎 꿇고 내 구두를 닦아. 박 사모의 말에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 사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거부해? 박 사모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지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손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당장 무릎 꿇고 닦으라고. 황당한 요구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그건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중년 남성 고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모는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내 일에 상관 말아요. 박 사모의 고압적인 태도에 남성 고객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서 해, 시간 없어. 박 사모가 지은을 재촉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그럴 수는 없어요. 지은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박 사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애가 정말 버릇이 없네. 너 같은 애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거부해? 박 사모가 지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 남편이 동아백화점 상무야.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 말이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박 사모를 바라봤어요. 이 매장이 우리 집 안방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박 사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 이 애가 얼마나 건방진지 봐. 박 사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고객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과장이 급히 다가왔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도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 아니야? 이런 버릇없는 애를 왜 뒀어? 박 사모가 김 과장에게도 화를 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박사모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어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봐주는 동안에. 지은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시간 없어. 당장 해. 박사모의 재촉에 매장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박사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정말 교육이 필요하네. 박사모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매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사모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자, 이제 결정해. 사과할 거야, 말 거야? 바로 그때 매장 입구로 한 노년 신사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검소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매장의 화려함과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등장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년 신사는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걸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박사모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 고객 정도로만 여겼어요. 여긴 VIP 전용 공간이에요. 구경만 하시려면 다른 층으로 가세요. 박사모가 노년 신사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성거리지 말고 나가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박사모의 말에 다른 고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노년 신사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노년 신사는 잠시 박사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때 매니저 김 과장이 노년 신사를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 과장의 말에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박사모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박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박사모를 잠깐 바라본 뒤 지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 과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박사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박사모가 급히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은 회장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회장의 부드러운 말에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내 손녀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회장의 말에 매장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손녀라고요? 한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사모는 눈을 크게 뜨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내 손녀입니다.
회장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사모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직원이 회장의 손녀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지은 씨가 회장님의 김 과장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박사모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임원 부인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원에게 이런 모욕을 가했다는 건 회사 명예를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어요. 박사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박사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을 불러주세요. 회장이 김 과장에게 말했어요. 김 과장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를 당장 이곳으로 불러오십시오. 회장의 명령에 박사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의 말에 박사모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밝혀진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 작게 불렀어요. 회장은 손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회장의 부드러운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은 이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만 보였던 지은이 회장의 손녀였다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 지은 씨가 진짜 회장님의 손녀였구나. 한 고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사모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진열대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박사모의 애원에도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잖아요. 회장의 말에 박사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분 뒤 매장 입구로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급히 와서 죄송합니다. 상무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급히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상무를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임원의 가정에서 이런 추태가 벌어지다니 참담합니다. 상무는 아내와 회장의 표정을 보고 대략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부인이 우리 직원에게, 아니, 내 손녀에게 무릎 꿇고 구두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설명에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일이. 상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모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상무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박사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사모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서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사과드려. 상무가 아내에게 명령했어요. 하지만 박사모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서 하라고. 상무의 목소리가 더욱 엄격해졌어요. 박사모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사모의 사과에도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은에게도 사과하십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박사모는 지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씨,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박사모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는 아내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가족의 명예가 모두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어요. 당장 제대로 사과해. 상무의 차가운 명령에 박사모는 더욱 떨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회장의 단호한 말에 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사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서 하라고 했잖아. 상무가 다시 한번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모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 명의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군림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사모는 지은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고객들은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모가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상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회사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상무도 깊게 머리를 숙였어요. 회장은 상무와 박사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직원들은 모두 내 가족입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장의 선언에 직원들은 감동받았어요. 평소 알고 있던 회장의 철학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박사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회장이 말했어요. 박사모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제대로 서기도 어려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경고에 박사모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상무는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매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모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기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며 아내를 부축해서 나갔어요. 매장에 남은 사람들은 잠시 정적 속에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나 극적이었거든요. 그때 한 고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맞아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훈이 필요해요. 고객들의 반응에 지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도, 박사모가 무릎 꿇은 것도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박사모와 상무가 매장을 떠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서. 지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회장의 설명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다 지켜봤다. 회장의 칭찬에 지은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어요. 김 과장과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가 회장의 손녀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지은 씨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였다니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만큼 지은이가 겸손하게 일했다는 뜻이죠.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네요. 맞아요. 그 사모님 표정 봤어요?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괴롭혔을까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고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서서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전과는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지은의 말에 회장은 놀랐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다른 곳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도 보게 되고.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회장은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계속해도 좋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일해도 된다. 회장의 격려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지은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대하세요. 지은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회장의 말에 지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객들 중 일부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부탁드려요. 고객들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매장 분위기는 점점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회장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네, 할아버지. 고생하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이 매장을 떠나자 직원들과 고객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이 떠난 후 매장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지은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객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지은 씨,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전혀 티 안 내고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단골 고객 한 분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동료들도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성실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정말 존경스러워. 그런 신분인데도 우리랑 똑같이 일하다니.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은의 말에 동료들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며칠 후 동화백화점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었어요. 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모욕도 용납하지 않는다. 회장의 의지가 담긴 공지였어요. 고객 응대 규칙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박사모 사건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정말 속 시원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훈이 필요해. 직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고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더욱 만족해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해요. 신분을 알고 나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객들의 칭찬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지은은 새로운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조금 주눅든 모습이었어요. 처음 와보시는 것 같네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고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지은은 항상 고객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매장 곳곳에는 여전히 명품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건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지은은 하루 일을 마무리하며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지은아.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내일 봐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아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명품 판매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품격을 지키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명품의 가치였습니다. 지은은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준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말이에요. 매장에는 여전히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동아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특히 지은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 지은이가 회장님 손녀였다니.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 태도는 전혀 안 변했어.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잖아. 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지은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 후에도 변함없이 일했습니다. 김 과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 씨, 회장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응, 들어와라. 앉아. 회장은 손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지은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거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상무 부인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무한테는 엄중히 경고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회장의 표정이 잠시 엄해졌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동안 백화점에 오지 못할 거다. 본인도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안타까웠어요. 할아버지, 제가 계속 현장에서 일해도 될까요? 지은의 질문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큰 책임을 져야겠다. 어떤 책임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 문화를 바꾸는 일이야.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말이다. 회장의 말에 지은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고객의 마음도 직원의 마음도 다 이해하잖아. 회장의 격려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지은의 대답에 동료들은 안도했어요. 저녁 무렵 매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지은 씨 계신가요? 김 과장이 급히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은 긴장하며 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지은 씨,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서요. 상무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무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해서. 괜찮습니다, 상무님.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상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너무 방치했던 것 같아요. 상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내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께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려요. 상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사실 제 아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상무는 아내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이유는 되지 않죠.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어요. 상무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은 상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 씨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회장님 손녀라는 걸 모르고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상무의 말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앞으로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와의 대화를 마친 후 지은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동아백화점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고객 서비스 매뉴얼도 전면 개편되었어요. 지은은 이제 서비스 개선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은 씨 덕분에 우리 매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새로운 직원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다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은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교육실에서는 새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은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기술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새 직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은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빼고 교훈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객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품격을 지켜야 해요. 지은의 이야기에 새 직원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교육이 끝난 후 지은은 할아버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기 보고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 교육 결과 보고 드리러 왔어요. 수고했다. 어때, 직원들 반응은?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신입 직원들이 열정적이에요. 지은의 보고에 회장은 만족해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가? 왜 제 신분을 그렇게 오래 숨기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요. 지은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진짜 실력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법이다. 편한 환경에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 회장의 설명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 자신도 몰랐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런 의미였군요.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두 경험해야 해. 회장의 말에 지은은 깊이 이해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사모 사건 이후로 팀워크가 더욱 좋아졌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미경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야, 내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됐어. 동료들의 말에 지은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매장 만들어 가자. 당연하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을 다시 바라봤어요. 화려한 조명이 켜진 건물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사모가 직접 매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들어온 박사모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지은이 다가가자 박사모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박사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받아주세요. 박사모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 제 마음을 적었어요. 꼭 읽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은은 편지를 받으며 박사모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박사모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조용히 매장을 떠났어요. 그날 밤 지은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박사모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각성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 씨께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의 기본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아백화점은 이제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했고 고객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